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다소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면서 우리 시장이 불안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6%까지 떨어지면서 그동안 반등의 기치를 마련한 것을 모두 뚫고 오늘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2108.40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2,400억, 기관이 2,000억 정도의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약세입니다. 1.17%대까지 내리는데요. 오늘 1.8%까지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다. 700선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33억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큰 폭의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64억 매도를 기록을 하네요.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함께 매도를 했으면 코스닥 시장도 7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텐데요. 외국인들이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관망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을 좀 잠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위 2위, 3위가 바뀌었습니다. 현대차가 3위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가 2위까지 올라갑니다. 현대차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엔저 영향에 따른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1.5%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좀 견디는 반면 오늘 나머지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이 실현됐고요. 삼성 SDX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4%, 포스코가 오늘 약세고요. 신한지주와 LG화학도 각각 3% 이상 하락세를 기록을 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이 0.8%대 약세고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 4%까지 도정, 그리고 동서가 약세입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을 지키고 있는 종목들 크게 없었는데 메디톡스가 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6%대 약세, 코미팜도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이오테크닉스,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유증 결정으로 인해서 어제 급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소폭 반등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들, 수급, 그리고 전략까지 여러분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종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숫자 확인한 이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내내 힘겨웠던 시장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1% 넘는 조정으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코스닥의 하락폭이 개장 초에는 더욱더 두드러졌었는데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더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놓칩니다. 699.20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함께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한타증권 여대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오늘 특징주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선물에 걸쳐서 대량 매도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하락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큰 그림 내에서는 매수 기조를 견질했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대량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좀 수급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아무래도 이제 장이 약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대부분의 종목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나마 전일부터죠. 이제 삼성그룹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섬유유복 업종 같은 경우는 1.6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밖에 뭐 건설업이나 운수창고업, 유통업 등이 소폭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과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가장 앞에서 이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가 전 업종 내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을 그나마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는 하락폭 상위에 좀 랭크가 돼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가 강한 장이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에 이어서 이제 삼성그룹 관련된 이슈가 금일 역시 지속성을 가지고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지만 그 밖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좀 이례적으로 장 후반까지 동종목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슈들이 이제 하나하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 SDS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의 합병 가능성이 조심스레 시장에 좀 제기가 되면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도 오늘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결국 7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끝을 냈습니다. 699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기관이 전일장에 오래간만에 시장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연속성을 띄지 못하고 다시금 하루 만에 재차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 매수를 소폭이나마 보여주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은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쨌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과 함께 ADR 지표의 좀 악화가 함께 동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위 좀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도 역시 대부분이나 하락 마감하는 쪽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안내를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주들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이 5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5월 중순부터의 좀 본격적인 조정 양상이 일어났었죠. 네, 오늘장에서는 원익 IPS를 주축으로 해서 강한 반등세를 좀 시연을 해줬습니다. 일부에서는 원익 IPS를 반도체 장비주의 또 탑픽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등이 등장을 하면서요. 또 최근에 어떤 조정까지 더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익 IPS 8%, 테스는 4% 정도의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령 메디앙스가 오늘장 후반에 강세 흐름을 이어갔죠. 8% 정도의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최근 중국 내에서 수입하는 의류나 신발, 화장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보령 메디앙스 주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리젠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쿠아바이오 스킨겔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열렸었던 뷰티 박람회에서 중국 바이어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물량 전량을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백세주 원료에서 이어부피소에 대한 검출 좀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좀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이제 자발적 회수 조치 결정 등으로 인해서 4%대 일단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일본이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증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오늘 어땠습니까? 예,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 좀 혼조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0.17% 상승한 2472.5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이 123.01엔선으로 행 강세로 소폭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들 출현했었지만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증시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에서의 매수에는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었는데요. 결국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 122엔대까지 움직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소폭 출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매수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연일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4,949.24포인트로 0.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밤에 발표했었던 FTSE 이에 A주에 대한 신흥지수 편입에 대한 발표가 난 이후에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6월 9일에 있을 MSCI 편입이 될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계 홍콩 및 중국 펀드로 인한 이제 자금의 유입이 이어져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의 계속적인 연일 랠리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우성주 팀장과 함께 했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2천억이 넘는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도와 매수가 집중됐는지 확인해보죠. 예, 일단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2,3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누적, 그러니까 데일리 기준으로 2천억이 넘는 매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는 1월 29일 이후에 지금 최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매수 관점을 견질했던 거에 비해서 이에 반하는 좀 강력한 조정 신호성의 수급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2천억이 넘는 매도 규모로 보였고요. 연기금이 금일까지 지금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다른 주체가 매도를 할 때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이러한 수급 좀 잘 유익 있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업종 내에서는 외국인들 기관 전체적으로 둘 다 2천억이 넘는 매도를 보이다 보니까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매수를 한 업종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데요. 증권업이나 건설업, 의약품 업종, 통신업종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강할 때 강한 업종과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에 좀 매수를 그나마 좀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유통업과 서비스업, 보험업종 순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일단 매도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삼성물산을 좀 압도적으로 대량 매도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삼성물산은 전일부터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그 외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네이버 순으로 순매도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순매수한 종목을 상세하게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일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올라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삼성 SDS, 네이버 순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도 순매수 2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히 금일장에서 매수를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삼성물산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량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코덱스 인버스나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순으로 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매수건, 순매도간에 지금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주체별 매매가 좀 쏠려 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었네요. 코스피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 원달러 환율이 급증세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달러당 1,10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분위기 전해주시지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초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역시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달러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만기일인데 이 만기일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통화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달러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가 뭐 외환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달러 외에는 모든 것들이 약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달러는 이제 뭐 이 외환시장의 황소 개구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S&P 지수도 급락을 했고 금일 우리나라 지수도 S&P 영향으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원유 가격, 서부 텍사스유 가격도 거의 뭐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달러 상승으로 인한 위험 자산들의 하락이라고 이 외환 시장을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원래 금일 상승은 한 0.5% 이상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전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업체들 그리고 무역하는 업체들은 월말에 항상 이제 달러 매도가 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그 막판 매도세가 있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고 좀 제한적인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 초에는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월 말까지는 조금 상승은 나오겠습니다만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역시 이제 그리스 문제가 가장 큰 그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일 밤에는 캐나다 달러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코스닥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장 외국인 기관들의 전체적인 시장 수급도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종목별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다소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장 매수 탑픽을 보니까요. 원익 IPS가 올라와 있습니다. 90억 원어치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면서 오늘 무엇보다도 8% 상승의 히어로가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로메드 이 밖에 시젠, 메디포스트 등과 같이 헬스케어라든지 일부 바이오 관련된 대표격의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오늘장 컴투스 쪽에 45억 원어치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유무상증자 때문에 조금 주가 최근 변동성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세를 좀 유입시켰고 앞서 특징주로 짚어드렸었던 보령메디앙스 쪽으로도 20억 원 이상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동반에서의 지금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SFA, ISC 그리고 테스, 리노공업과 같이 일부 그 휴대폰 부품들이라든지 혹은 또 그 테스트 소켓 혹은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생산하는 업체들 쪽에 오히려 조금 외국인 대비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들 보면 외국인은 셀트리온 쪽에 매도 흐름 보였었는데요. 88억 원어치의 매도 보였고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 삼성 LNS, 썬데이토즈, 다음 카카오 등으로 매도 흐름 보였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로메드, 외국인은 매수를 한 종목이었었는데 기관들의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고 이 밖에 오스템 임플란트, 원익 IPS 등과 같이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기관들의 매도 상위에 상당히 엇갈리면서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이 한 방향으로 지금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금 분산이 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봅니다. 오늘 선물시장의 미끄러짐의 정도가 강했습니다.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선물시장 상황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선물시장이 상당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5.8포인트가 빠진 259.40인 최저점에서 바로 한 틱 모자른 위치에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조정 분위기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시황을 제시해드렸지만 제 생각보다도 시장의 급락세는 상당히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받은 부분에 플러스, 외국인 투자들의 손절성 매도 부분,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이 그동안 들고 있었던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이익 실현들이 대거 한순간에 집중이 되면서 시장은 힘없이 하락 방향 쪽으로 크게 전환된 모습입니다. 일단 그동안 시장을 좀 견조하게 받쳐주고 또 시장이 밀렸을 때 반등을 하게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수 부분들이 금일 대거 청산으로 좀 바뀌었다는 점이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내일장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원웨이성으로 급등과 급락을 주고 나서 다음날 언제 그랬냐 듯 시장의 방향성을 돌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지금 시장 위치가 260포인트가 종가상 일단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하방에 대한 주의 관점은 여전히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 매매 중심은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기준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짧은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는데요. 선물지수인 262.15포인트급까지 강하게 상승 돌파와 또 외국인 투자들의 재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계단식 하락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재차 조정권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260을 중심에서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시고 262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흐름은 다시 한번 재조정권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전일의 시황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장 분위기는 좀 무겁다. 조정에 대한 염두권은 갖고 있어야 될 위치는 맞다라는 의견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약세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던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과 같은 이 해외 변수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워왔고요. 장중 한때는 2100선을 위협받기도 했었지만 연기금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2100선은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1.68% 떨어진 2107.5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고 계신 삼성 SDS 어제 장중에 10%대까지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7%대 높은 상승률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상승해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한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6%대 초반의 강세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그룹이 3년 만에 금호고속을 재인수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금호산업과 그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 모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장 초반에 상한가 직전까지 올랐다가 9%대 후반에 높은 상승률로 마감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5%대까지 상승한 뒤에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했었는데요. 다만 마감 때는 상승폭을 꽤 반납한 채로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이월드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세계 최대 면세점인 듀프리 그리고 중국 최대 여행사인 완다그룹과 함께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를 최종 확정했다는 뉴스 덕분이었는데요. 홍대 입구에 위치한 서교 자이갤러리 부지가 최종 선택이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앞으로 차별화된 면세점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소식과 함께 이월드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주가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최근에 이 메르스 확산 우려감 때문에 관련 백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 이 진원생명과학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는 10%대까지 급등하면서 신고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역시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오르면서 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도 5번째 메르스 환자 그리고 첫 의료진 환자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당분간은 백신주들 흐름도 함께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정유주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이 달러화 강세와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전망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었죠. WTI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2.8%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오늘 정유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S-오일 모두 계속해서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다가요. SK이노베이션은 3%대 후반 약세 그리고 GS와 S-오일은 각각 1%대 약세를 기록합니다. 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정유화학주들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주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종목들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눈여겨봐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삼성 SDS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합병 뉴스가 나왔을 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역시나 이제 합병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다양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유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삼성 SDS의 추후 삼성전자와의 합병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일단 현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된 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라는 측면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라면 삼성전자와 삼성 SDS가 추후에 합병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그룹 일가의 지배 자체는 더 높아진다, 지분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전일에 이어서 금일까지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장 초반에 강하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린 거에 비해서는 SDS는 장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도 상장 이후에 좀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가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30만 1,000원이 금일 종가인데요. 30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는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1차로 33만 원, 2차로 36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어제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삼성 SDS가 주인공이네요. 이 삼성 지배구조 그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S와 삼성전자의 합병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올랐고요. 그것 외에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매력도 또한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강지영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사흘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변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로 지수의 낙폭이 커져가다가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기는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감 때 어제보다 1.34% 내려간 699.19포인트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올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또 아시아 지역 필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는 5%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보다 소폭 떨어진 4% 후반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 주가를 뒷받침해줬습니다. 이어서 리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마스크팩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주들 역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젠입니다. 마스크팩 제품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은 물량을 사들였고요. 리젠이 중국에 내놓을 신제품이 올해 광저우 뷰티 박람회와 상해 뷰티 박람회에서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 반응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계속될 거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오른 18%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어제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상승 전환했고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중에는 13%대 중반의 높은 수익률 그리고 신고가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에 8%대 강세로 마무리를 했네요. 네 번째 종목은 보령 메디안스입니다. 중국의 소비재 관세 인하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상승했고요. 장중에 12%대 후반까지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가요. 8%대 주가가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너스텍입니다. 중국 게임 업체인 로코조이에 인수된다는 뉴스와 함께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까지 사흘째 주가 반등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 12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완료되고 나면 로코조이가 이너스텍의 최대 주주가 될 거고요.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몇몇 종목들도 그랬는데요. 이 가운데서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메디톡스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숨고르기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장 다시 한번 5% 정도의 반등을 좀 실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일단 뭐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도 40% 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예상치를 충분히 또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까지도 시연을 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이 메디톡신에 대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진 것과 동시에 최근 필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필러에 대한 소위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메디톡신 플러스 그리고 필러에 대한 고성장세까지 현재 더해지고 있는 뭐 소위 좀 콜라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시너지가 1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필러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 자체가 매우 큰 폭의 성장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2억 원에 불과했었습니다만 이 류라미스의 수출이 1분기에는 40억 원대까지 매우 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미용 성형에 대한 국내의 수요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또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들의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차세대 메디톡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의 승인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분기에는 조금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밸류가 높은 종목입니다. 뭐 올해 EPS 대비해서 거의 60배까지 PR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높은 성장세에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관심 자체는 좀 꾸준하게 가져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15% 정도의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림과 함께 고밸류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저가 수준이었었던 45만 5천 원 선에서는 좀 짧은 손절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메디톡스까지 코스닥 특징주로 좀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뒤로 많이 밀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이슈 쪽으로 이야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남은 기간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겹친 것 같습니다. 전일부터 불거졌던 삼성그룹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이 한정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 있는 수급은 어느 정도는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그룹주로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전일부터 이미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외적인 그러한 불확실성, 그러한 대외적인 내용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다우 시장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국내 내외적으로 수급적인 불균형 겹치면서 주가는 금일 같은 경우 좀 강한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금일의 강한 조정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회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움직임 자체는 5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이번 조정 자체의 강도와 이러한 기간, 수급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의 중기적인 장을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달 저점을 깨지 않는 선, 60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으로 조정을 맞춰주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회귀를 해준다면 4월 말부터 이어졌던 조정이 박스권으로 본격적인 기간 조정으로 돌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잠시나마 기대했던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복귀 자체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다.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이라면 역시나 이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좀 대응을 달리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시장에 수급이 모여 있는 쪽으로 트레이딩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입니다. 700선 힘겹게 올라왔더니 다시금 또 떨어집니다. 코스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뭐 이전 고점 부근에서 사실 좀 돌파를 하지 못한 채 다시 좀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디 지수인 700선을 아쉽게 좀 이탈하면서 끝을 냈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21선 부근에 있어서 장중에 좀 밑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이 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조금 더 진행될 양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파른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 21선 부근에 좀 기간 조정 정도로서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한 주는 21선 지지 여부가 가장 큰 이제 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의 종목별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조정, 네.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은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최근에 무리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 끝에 조정을 보였거나 숨고르게 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압축시켜 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종목의 압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그런 부분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긴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해봅니다. 인트론바이오가요, 수익률이 227%가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6%대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시장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중에서 가장 좋은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네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1% 장중에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낙폭을 모두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죠. 탄력이 아주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 189%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66% 수익률, 에머슨 퍼시픽이 61%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8%까지 빠지다가 낙폭을 4%까지 줄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42%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신규 편입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지온이 13.2% 수익률, DGB 금융지주가 7.7% 수익률, 극동유화가 현재 1.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지온이 최근 한 7일 정도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도 인트론바이오가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목표가가 55,000원이었고요. 목표가 달성이 되면서 인트론바이오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6만 원대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여기도 137% 기록하고 있고요. 창해 에탄올이 43%, 벽산 20%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의 마감 전략도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 개선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환율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하자. 그리고 와우넷 이강의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 제약, 그리고 중국 소비주로 압축 대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 압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을 좀 들고 가면서 기회를 노리자라는 전략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 수급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대외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미국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인 일단 그 분위기를 좀 깔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에
달러하고 엔 환율이 123엔까지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 관련주 쪽에 좀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달러 엔 환율의 강세는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한 3,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수급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을 찾기보다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급이 이제 중심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을 예상해 본다면 최근에 뭐 삼성 지배 구조 관련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뭐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이러한 어떤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접근한다면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뭐 지금 삼성 지배구조 관련주 뭐 삼성 SDS,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런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용은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우량주를 찾아보고 여러분께 포트폴리오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별난 종목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 좀 진입이 된 것 같은데요.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킹스탁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종목별 수익률 부분에서는요, 지금 뭐 종목 자체가 지금 쏠리는 쪽, 지금 몰리는 쪽에 그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오늘 주가가 밀리는 그런 그 상황도 있었던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그런지 삼성그룹 관련돼서 그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이외에는 주가가 좀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포인트가 36포인트 마이너스니 최근 들어서 30포인트 이상으로 빠진 것은 뭐 봤을 때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지수 대역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뭐 킹스탁 종목 두 종목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두 종목 다 그래도 올랐습니다.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코오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50원 플러스 17,150원으로 상승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좀 이따 수급선을 보여드릴 상황이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원 플러스 5,000원대에 안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060원대입니다. 사실 5,000원에서 5,500원까지의 요 구간은 매물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즉 지수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부분이 크다. 종목들 자체가 종목별로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겠지만은요. 현재 지수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오른 글로벌의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코오른 글로벌 그동안 위치에서는 뭐 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사실 뭐 그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전에 움직인 이후에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조금 좀 안쓰러웠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내리는 것을 보니까요. 오히려 안 움직인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외국인 수급 빨간색 선인데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주가가 내린 부분에서도 상승을 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잘 진행되고 있고요. 좀 만들어 가보자. 좀 어렵지만 지켜낼 수 있는 부분에 인내의 구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승한 것도 마찬가지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오른 글로벌과 키스트, 킹스탁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별산 종목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 별산 종목의 포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별 2종목에 있었던 빅솔런은 좀 올려놨고요. 빅솔런의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350원 오르면서 13,400원으로 올라오면서 수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13,500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의 주가에서 13,400원이다. 그러면 13,500원 올라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가격적인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빅솔런
뭐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오히려 뭐 스마트폰 시장보다는요. 소형 프린터 시장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 택배 물량에 대한 증가, 포스 단말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라벨 프린터도 그렇고 이렇듯 보니까 1분기의 영업 실적, 영업 실적이라는 부분은 약간 줄었지만 수익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현금을 쌓아가는 그런 위치에서 충분하게 상승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 등급을 상향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밀리면서 끝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주가에 부합되게끔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수익률이 좀 내려왔지만은 견뎌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그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빅솔론입니다. 빅솔론의 수급적인 차트의 부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에 신용도 그렇고요. 빨간색 선의 외국인도 그렇고 파란색 선의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몰려있는 부분에 일단은 뚫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요 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빅솔로는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가격을 추적을 하면서 좀 더 수익률이 올라오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별 2종목과 별 1종목들의 움직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별 2종목에 별 3종목에 있는 현대공업이 내려왔습니다. 네. 수급 점수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의 그 시장에서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등급을 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현재의 주가의 흐름, 즉 지수적인 흐름에 영향받은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모레 좀 더 이 가격적인 부분을 추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뭐 그 자동차 업종이나 업황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현대공업이 자동차 실내에 장착되는 여러 가지 내장재를 고급화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최근 들어서 뭐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요 현재 위치에서 좀 갖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일 종목에서는 삼성카드, 한국전자금융, 삼양식품, 그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여러 종목 괜찮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지켜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지만 현재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 오늘 36포인트까지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게 선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가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해준다면 충분하게 상승할 그 고리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서 걱정이지만은요. 어쨌든 뭐 현재의 위치에서 포트 변경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별 2종목과 별 1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이 다소 있었던 별 0종목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별 0종목에는 청담 러닝과 EM 코리아가 있고요. 유니온이 있었죠. 이 중에서 이제 EM 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좀 내려서 오늘 손절 가격에 와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 재차 올려놓으면서 5,720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분석해서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내렸죠. 그렇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다. 주력 제품인 CNC 선반 같은 경우 이 부분은 현대 위아를 통해서 영업적인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박 밸러스터 같은 수처리 장치 이건 전량 뭐 현대중공업에 납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환경업체로 변신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이 밸러스터 수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선박, 즉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꾸준하게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좀 보시면은 재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별 0종목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봤습니다.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이 많이 밀립니다. 변동성 큰 시장,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종목에 대한 전략,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시황보다는 종목을 하는 입장에서 시황에 의해서 종목이 눌리고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되는 상황에서 종목을 컨택을 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더더욱 들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 즉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리려면 편중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는 삼성 지배 관련주들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하락 추세냐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락 추세는 아니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하락하는 구간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독특한 차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코스피 지수의 차트인데요.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지금 요 까만색 선을 그려놓은 이 두 선이 바로 이 대역, 박스권 대역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려졌나라고 보면은 바로 이 삼선 전환도를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선 전환도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가 세 개의 선을 돌파를 할 때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세 개의 양봉을 감싸 안을 때 하락 추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위치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그 추세적인 부분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하나, 둘, 세 개, 요 밑에 하단 부분이죠. 이게 바로 2085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2080선, 2085포인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즉 상승 추세의 하락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전환이 된 거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의 위치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낮은 부분에서 좀 실적이 받침이 되고 좀 우량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대웅주보다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유동성적인 부분이 한정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종목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고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는 현금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포트폴리오의 비중, 현금의 비중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충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내일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MZ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 별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팀장이 출연하게 됩니다. 월, 수, 금에는요, 계속해서 별난 종목 신학수 대표와 함께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이 문기웅 팀장의 실전 포트폴리오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